정행스님의 수요법문. 이 시간에는 금정구 부곡동 수도사 주지 정행스님께서 생활법문을 들려주십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참 빨리빨리 가네요, 세월이. 오늘은 여러분들과 또 이렇게 마주하고 있네요. 지난번에 잘 들어보셨습니까? 대한민국이 이렇게 훌륭한 나라고 세계에서 아주 강대국과 이렇게 발맞춰가고 있다니 얼마나 자랑스러운 나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사람이 그렇대요. 이 마음을 비우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만 정말 비우려고 하면은 비우기도 쉽죠. 그런데 비우고 싶어도 잘 안 비워지는 것이 사실 우리의 마음이죠. 그래서 보는 것마다 태어났다가 또 금방 없애버리고 하면 그래서 만사만생이라 가지고 10,000번 사람이 태어나고 10,000번 죽는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생각이 너무 자주 일어나고 너무 없어지고 하는 것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좋은 말이 있어요. 알몸으로 태어나서 뭐 오삼불 얻었으니 그것이면 됐지 뭘 이렇게. 그리고 빈손으로 태어나서 이만큼 태웠으니 아이 그만 아니여 이렇게 얘기를 하대요. 그래서 부귀공명의 꿈을 꾸고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권세 영광을 누리려니 세상 만사가 다 헛되이 보지 않는가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 조금만 마음을 비우면 새털구름만큼이나 포근하고 매미구름만큼이나 시원할 터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욕심을 비워내면 살아볼 만한 이 좋은 세상인데 라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말하기는 쉽고 마음먹기는 쉬운데 그놈이 작심삼일도 되지 않고 그게 쉽게 변하니까 하는 소리죠. 그래서 투명한 햇살을 가슴에 퍼담으면은 세상에 아주 환하게 보일 수가 있고 잔잔한 작은 미소 얼굴을 피우면은 오늘 하루도 즐거워지는 것을 이렇게 해요. 그래서 마지막 죽음 낭떠러지에 생각한들 만사가 다 수포로 돌아가고 그간의 나의 생도 한날 불티되어 허공을 날려버릴 것인데 이런 말이 있어요. 비우고 또 비워서 여유를 두어 마음의 자유를 누려보자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삶의 참 자유를 찾아볼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연이 나에게 전하는 속삭임인들 틀릴 것이다. 나는 이제야 강물이 흐르는 이유를 알 것 같고 걸음을 재촉하여 다름질치는 구름의 흐름도 알 것만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비우고 바라보는 세상 지난날 내가 보던 그런 세상이 아니다. 훨씬 넓어 보이고 또 편하고 아름답게 보일 수가 있다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자유를 이게 마음을 비우고 바라보는 이런 사람, 이런 세상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양파와도 같다 그랬습니다요. 마음속에 가진 것이라고는 자존심밖에 없으면서 뭐가 그렇게 대단한 것을 가진 것처럼 큰 소리를 치고 사십니까?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금 마음을 비우고 살아보신다면 얼마나 좋을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을 뒤집어서 세상의 이치에 한번 배우기를 해본다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성실하지 않으면 일을 거르쳐가지고 실성을 하게 되고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금지가 당할 날이 올 것이며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는다면 상실의 아픔을 겪을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요. 그래서 운동으로 나간 게 체육으로 몸을 단련하지 않는다면 육체를 잃을 수가 있으며 관습을 타파하지 않는다면 나쁜 습관에 얽매여 살게 된다고 했습니다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일생을 목숨 걸고 살지 않으면은 생일조차 변변히
맞이할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요. 그 다음에 세상을 똑바로 살지 않으면은 상사학의 목표를 설정하지 않기 때문이다고. 그 다음에 사상을 똑바로 세지 않는다면은 상사가 되어도 무시당하기 쉽다고 그랬습니다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이치를 한번 이렇게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만도 제가 볼 때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홍콩에 사시는 이가성이라고 하는 부호가 있습니다. 그 양반의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홍콩의 이가성이라는 이 부자는 순위는 의미가 없지만 그래도 세계에서 10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아시아에서 최고의 갑부입니다. 그래서 홍콩에서요 1달러를 쓰면은 5센트는 이가성 씨한테 돌아간답니다. 그 정도로다가 홍콩에서는 이렇게 대단하다고 봐요. 그래서 특히 홍콩 경제에 더 나아가서는 중화권 경제와 아시아 경제까지 영향력이 아주 큰 사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개인 재산이 30조 원인데 처음에는 양반이 세탁소 전문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난 부를 이뤘다는 것이 첫 번째의 배울 점입니다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면은 여러분들은 대개가 자녀분들이나 누가 다 취직을 할 때 아주 대기업이 아니면 큰 회사가 아니면 안 가려고 하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거는 결국은 대기업에 가 있어도 얼마 동안 고용살이만 하다가 이제 늙어지면 이제 다 늙어지면은 이제 너 이제 필요 없으니까 나가. 이렇게 나가야 되는 그런 면이 많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그렇지 않으면은 조그만 일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크게 무리하지 않고 내가 경영주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배워가지고 시작해보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요 첫 번째 배울 점이라고 했잖아요. 세탁소 전문에서 시작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5만 원 이하의 구두와 10만 원 이하의 양복을 입고 비행기표는 꼭 이코노미, 그러니까 아주 싼 자리를 택해서 탄답니다. 그래서 검소하다는 게 두 번째 배울 점이고, 그 다음에 절약한 돈으로 아시아에서 기부를 제일 많이 한다는 게 세 번째 배울 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양반은 그렇게 세탁소 전문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부를 이뤘다는 걸 첫 번째 배울 점이고, 그 다음에 5만 원 이하의 구두와 10만 원의 양복을 입고 비행기표는 꼭 제일 싼 자리를 타면서 이게 검사하다는 게 두 번째 배울 점이고, 그 다음에 절약한 돈으로 아시아에서 기부를 제일로 많이 한다는 세 번째 배울 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회사 명의가 아닌 본인의 재산을 팔아서 한다는 점이며, 그 다음에 기부금 중에는 매년 장학금으로다가 3천억 원을 한다고 합니다. 아이고 여러분들 기부금 100원 아니 100만 원 하기도 어렵잖아요. 솔직히 10만 원 하기도 어려워. 근데 이가성 씨는요 1년에 물론 돈이 많으니까 한다고 하겠지만은 돈이 많아도 있어도 못하는 사람 꽉 찼지요. 정말입니다. 예, 정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은 매년 장학금을 얻어 3천억을 한다고 합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분의 어록 중에는 교육 관계에 대해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요. 그래서 6불합 7불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람들과 이게 합하는데 정말로 6종류의 사람과 동업하지 말고 친하지 말고 그 다음에 7종류의 사람과 사귀지 말라는 이 말입니다. 7불교. 이게 교자가 사귈 교자거든요. 사귀지 않는다. 예? 그 다음에 이게 불합 같이 하지 말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그럼 먼저 육불합이라는 것을 얘기해 볼게요. 그래서 개인적인 욕심이 너무 강한 사람과는 절대로 뜻을 같이 하지 말고 어디도 가지 말라 그랬어요. 예? 그 다음에 사명감이 없는 사람과는 절대로 또 역시 마찬가지로 동업도 하지 말고 같이 뭔가 뜻을 합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인간미가 없는 사람하고는 절대로 또 동업자 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막
밥도 같이 먹지 말랍니다. 그래, 부정적인 사람과는 또 마찬가지로 함께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모든 걸 아시겠지만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은요, 모든 일을 정말로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하고는 친하지 말라. 그 다음에 인생의 원칙이 없는 사람하고도 같이 친하지 말라겠어요. 예? 동업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겠어요. 뭐든지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원칙이 없으면 안 되죠. 그리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하고도 역시 동업이라든가 친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요. 예? 그래서 육불합 중에서 첫 번째, 개인적인 욕심이 너무 강한 사람하고는 동업하지 말고, 두 번째, 사명감이 없는 사람과 또 동업도 하지 말라. 그 다음에 인간미가 없는 사람하고 역시 같이 친하지 말고 동업하지 말라.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과는 또 역시 마찬가지로 동업하지 말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원칙이 없는 사람하고도 역시 동업하지 말라. 그 다음에 항상 살아가면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하고도 동업하지 말고 친하지 말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안다고 해가지고 친하고 안다고 해가지고 같이 하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이렇습니다. 이런 사람하고는 될 수 있으면은 여행도 같이 안 가는 거예요. 여행도 가면 피곤하고 안 좋다고 여행 가서 온 사람은요, 정말입니다. 맛있는 거 있으면 자기 혼자 먼저 딱 집어먹고, 예를 들어서 그거 좋은 게 아니에요. 인간미 없잖아. 예, 우리나라 사람은 그래도 예의가 있어가지고 양보할 줄 아는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아마 홍콩에서도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예? 예, 이가성 씨가 말하시는 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7불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7불교. 그 말하면 불효하는 사람하고 절대 사귀지 말라. 지 부모 불효하는 사람하고는 절대 사귀지 말라.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썼냐면 불효하는 놈과라 그랬습니다. 불효하는 사람과는 절대 사귀지 말라. 그 다음에 사람에게 각박하게 구는 사람은 절대로 사귀지 말라. 너무 각박하게 사는 사람 있잖아요. 그 다음에 시시콜콜 따지는 사람하고도 사귀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받기만 하고 주지 않는 사람과도 사귀지 말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부를 잘하는 사람하고도 절대로 사귀지 말라. 절대로 사귀지 말라. 그 다음에 권력자 앞에서 원칙 없이 구는 자는 또 사귀지 말라. 그 다음에 동정심이 없는 사람하고도 역시 사귀지 말라 그랬습니다. 아까 이 권력자 앞에 원칙 없는 사람하고 사귀지 말라 했잖아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그러대. 누가 온다 하면은 신고 있던 신발도 벗어 던지고 막 쫓아나가서 막 이렇게 맞이한다고 하대요. 이거 바로 아부하는 거예요. 이거 정말입니다. 그 정도로다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자체가 좋지만은 내가 볼 때는 그건 정말로 권력자 앞에 원칙을 떠나서 아부하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사람하고는 친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예, 불효하는 사람과 사귀지 말고 사람에게 각박하게 구는 사람도 사귀지 말라. 그 다음에 시시콜콜 너무 따지는 사람하고도 사귀지 말라. 그래요. 밥 먹으러 가서도 마찬가지요. 이게 보면 이 집의 음식은 뭐 어떻게 맛이 없어 좋아 이런 말 하는 사람 먹어보지도 않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지가 돈도 내주지 않으면서 괜히 그렇게 막 그런 소리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요. 그러게 그런 사람하고는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우리 형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대요. 우리 큰형님이 친구들하고 술 먹으러 갈 때 내가 한 잔을 얻어먹었으면은 반잔이라도 내가 내줄 수 있는, 사줄 수 있는 그런 돈이 없으면은 그날은 가지 말라, 술 먹으러. 이렇게 말씀하대요. 저는 그 위에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아직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이 있으니까 잘 하면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가성 회장과 그 운전기사의 흥미있는 얘기가 또 하나 있거든요. 뭐냐면, 홍콩의 이가성 씨 그 운전기사는 말입니다. 30년간 그 차를 몰다가 마침내 떠날 때가 됐어요. 그래서 이가성 회장은 운전기사에게 노고를 위로하면서 노년을 편히 보내게 하기 위해서 200만 위엔, 우리나라 돈으로 3,600만 원의 수편을 건넸습니다. 그런데 운전기사가 필요 없다고 사양했어요. 아니, 왜 안 받아? 그랬더니, 사장님, 저도 2천만 위엔, 약 35억 정도는 모아놨습니다. 이러더래요.
그러면서 그 돈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가상 회장은 기에서 여기 물었습니다. 아니, 자네 한 달에 월급이 6,000위안, 이게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거액을 돈을 저축해 놓았지? 그러니까 운전기사는 제가 차를 몰 때에 회장님이 뒷자리에서 전화를 하는 소리를 듣고 그때마다 땅을 사실 때 저도 조금씩 사놓았고요. 주식을 살 때도 저도 따라서 약간씩 구입해 놓아서 지금 재산이 약 36억 정도 이르게 됐습니다. 야, 대단하지요? 그러니까 옛날 이런 말 있잖아요. 목장패 인장덕이라고. 큰 나무 밑에는 작은 나무가 살 수가 없으나 큰 사람 밑에는 작은 사람이 살 수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참 대단한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인생에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어쩌면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할 수도 있다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리 뒤를 쫓으면은 변소주의만 돌아다닐 테고 꿀벌이 뒤를 쫓으면은 꽃밭을 함께 노니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고 물은 어떤 그릇에 담느냐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지지만 사람은 어떤 사람을 사귀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된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홍콩에 이가성 씨가 얘기하시는 6불합 7불교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새겨서 이런 분들과 같은 삶을 사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이런 사람들을 사귀어야지 되지도 않는 사람을 사귀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새 보면은 대개가 그런 말들 많이 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항상 아름다운 삶을 사십시다. 나무 관세음보살.